또 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소식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들을 이승훈 정부에 좀 보면 이런 뭐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보석이 허가가 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이다. 지금 공판 다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상황이고요. 예. 아, 내가 보석해주면 재판 나갈게. 마치 웃긴 얘기인 것 같고요. 예. 평소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하면서 변호사들과 함께 자신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고 마치 속옷바람으로 자신을 강제 인치하는 것까지도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보석 신청하면서 보석해주면 나갈게요. 이 말을 믿을 국민들도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지기현 판사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봐주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기현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가 아닌가요? 아마도 뭐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거기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보석 신문기일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해 보인다. 예. 만약에 정말로 보석을 받고 싶은다면 정말 재판부터 열심히 하고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신뢰도 회복하지 않고 보석만 신청하는 것이 예.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염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그런데 오늘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면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뭐 이상한 데서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부 비판,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어가지고 방문 조사 검토 안 하다 검토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예. 강제 구인하지도 않고 그냥 골석 재판을 계속해 왔잖아요. 왜 강제 구인 시도는 한 번도 재판부 차원에서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치소 가서 두세 차례 실패했던 거는 특검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을 아주 극렬 저항하면서 속옷바람으로 저항하면서 안 나가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골석 재판을 9번인가 10번째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얘기는 했습니다. 불출석한 것으로 비롯되는 어떤 불이익은 다 감당해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강제 구인 시도를 왜 재판부 차원에서는 안 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냥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그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건에 대해서 보석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관저에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거 방해한 그 상황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석을 청구한 거죠. 제대로 방어권 행사하고 내가 또 건강이 나쁘니까 예. 나가면 이쪽 재판에도 잘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재판도 안 나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재판을 성실하게 나오겠다고요? 보석을 예.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도 보면은 지금 이번 주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게 특검이 이제 25일 날 이완 화백 그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죠. 24일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려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달랐거든요. 두 개 다 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여러 가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림을 주고 예. 그리고 공천을 받는 것을 시도했다. 그리고 공천이 되지 않으니까 국정원에 뭐 어떤 직책까지 받았다. 이런 매간매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림을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해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뭐 위작이다 뭐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해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냥 여러 가지로 뭐 말 안 하고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그리고 자초지종을 좀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어떻게 외래 진료도 했죠. 진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설이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증거를 갖고 좀 제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아주 건강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그것도 예. 또 의문이네요. 예, 수고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법정형은 제일 낮은 경우가 무기 금고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박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큰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확정심이 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용될 건가 이견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본인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아마 변호인들하고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그런 좀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종 형량을 받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재판도 응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국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